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이번 주 폭염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및 암호화폐 현황 그리고 증시와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보고서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예측 지수를 미리 살펴보고 리플에 대한 업데이트로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 나스닥, S&P 모두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증시가 상승했던 주요한 이유는 에너지주와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 및 현재 경기가 적절히 둔화가 되고 있다는 시장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늦은 밤 발표될 6월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이미 고점이고 또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투자자분들에게 확신을 주게 된다면 이번 랠리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함께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 내용 중에는 다른 고용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를 선행하여 보여주는 신규 일자리 수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 발표되었던 실업률의 경우는 후행 지표에 가깝고 또 지난달에 비해 큰 차이가 났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신규 일자리 수에 주목해서 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예측하고 있는 수치는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25만에서 26만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5월 기록한 39만 명 증가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만약에 예측 수치만큼 나오게 된다면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고용이 2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해서 과연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덜 공격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되물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상 수치에 근접하거나 혹은 적은 수치가 나올 경우 증시와 암호화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그러나 7월 금리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7월 금리는 0.75% 선에서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계속해서 연준에서는 고용이 둔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 둔화는 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전날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에서도 보시면 위원들은 정책을 확고히 하는 것이 당분간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할 경우에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언급한 만큼 연준이 4쿼터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 0.75%를 통해서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월에도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지 않을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한 행사에서 현 시점에서 0.75%로 가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올해 3.5%까지 가는 것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도 7월에 금리를 0.75%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9월에는 인상폭을 0.5%로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고용 보고서가 예측치 만큼 나와준다면 지속적인 증시 랠리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긴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재까지 7월 미국 금리 인상은 0.75%에 대한 예상이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경우 5월보다 높은 8.7%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가 하락도 6월 하순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유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주거비에 따른 불확실한 상황으로 고용 보고서와 CPI를 고려하면 7월 미국 금리는 0.75%가 지배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 유가는 글로벌 공급 위축 가능성에 크게 올랐는데요. 러시아가 카스피 송유관 컨소시엄에 카자흐스탄 서부와 흑해를 연결하는 송유관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과 그리고 미국이 이란 제재를 강화한 이유로 공급 부족 우려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서방 제국대 러시아 포함 브릭스의 대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관련 희망 회로는 적어도 3쿼터에는 저희가 모두 내려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드리자면 SEC가 리플과 2명의 리플 공동 창업자 관련 10명의 전문가 증언을 배제 혹은 제한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었는데요. 다시 설명하자면 SE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리플 측 전문가 10명이 각각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단일 브리핑으로 요약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시간 끌기 작전에 대해서 어쨌든 토레스 판사는 신청서 제출을 승인했다고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신청서 제출을 승인했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플 홀더 분들에게는 매우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처리하는 미국의 행태 역시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런 저희 투자자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존 디튼이 어제 개인 트윗을 통해 SEC를 고소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EC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힘먼 일정 캘린더를 공개를 못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캘린더에는 개인적인 내용뿐이고 SEC 관련 내용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SEC를 고소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상황의 불합리함을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다른 소식으로 WSJ 오피니언에 의하면 게리 겐실러는 암호 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리 겐실러가 본인의 규제 안목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게리 겐실러가 하는 봉쇄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즉시 중단되도록 의외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현재 크립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있지만 시장은 진화하고 있고 금융회사들은 혁신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리플의 또 다른 뉴스입니다. 누베이가 식사 배달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XRP 등 암호화폐는 이제 캐나다의 푸드테크 기업 위쿡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위쿡은 누베이의 결제 기술과 지원을 활용하여 기업 간, 소비자 간 결제 처리 요구를 모두 실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잠깐이지만 기사를 통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암호화폐에 역행하는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기득권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미국, 저는 반대로 더 나은 그리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기득권을 위해서 유연함을 가져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모처럼 4일간 증시 랠리와 함께 리플이 460원 정도까지 반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랠리가 7월, 8월, 9월 계속해서 이어가길 희망하며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